문제풀이로 가볍게 익히는 파이썬 기초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개 간단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늘부터는 조금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좀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좀 엮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 메소드를 좀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죠.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아 이름과 함께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자,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를테면 뭐 화면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문구가 딱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집어 넣어주면은 그 이름과 함께 누구누구씨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씨 오늘의 날씨는 뭐 누구누구씨 뭐 이런 것들 쭉 나올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써보겠다는 거죠. 네. 이제 C 언어 같은 거를 써보셨으면 scanf 같은 그 함수를 써보셨을 거예요. scanf 역시 보통 우리가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출력이 표준 출력인 거고,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력이 표준 입력이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다른 어떤 그 추가적인 보조 장치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입력과 출력, 그게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 키보드와 마우스 정도가 이제 입력이 될 거고, 출력은 모니터 혹은 프린트 정도가 될 거예요. 모니터나 이제 프린터로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모니터죠. 프린터는 꼭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우스 역시도 이제 기본 입출력에 이제 포함되지 않고 키보드가 가장 기본 입출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원하는 어떤 값을 컴퓨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그게 기본 입력 장치가 되는 거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input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input이라는 함수 사용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input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입력 받은 값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변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put이라는 함수를 쓸 때 이런 문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얘가 화면에 먼저 출력이 된 다음에 요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그 문자열이 여기 name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코드고요. 실제로 저 name을 출력을 해봐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름과 함께 안녕하세요를 이제 출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print를 써서 이름은 name 그냥 해주면 되겠고요. 뒤에다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input이라는 저 메소드에서 화면상에서 키보드 입력을 받는 그곳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이 나오죠. 요 문구 나오고, 여기다가 제 이름 바람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바람이라는 그 문자열이 name에 저장이 되고, 요 name을 자, 프린트 명령에 의해서 출력을 하고 그 뒤에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붙어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또 보겠습니다. input 함수로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홀수와 짝수를 구별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put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거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앞에서 썼던 것 똑같이 한번 써보죠. 자, input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을 number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number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지금 제가 하는 게 틀렸는데 우선 이건 왜 틀렸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넘버가 이거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것도 화면에 나와야 되겠군요. input 안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화면에 이게 나오고, 우리가 숫자를 여기다가 이를테면 뭐 23 이렇게 엔터 이렇게 쳐주면은 여기 넘버에 23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넘버를 얘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홀수와 짝수를 구별해서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홀수 짝수를 구별하는 방법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1인지를 분별하면 되죠. 즉 이렇게 들어온 값을 2로 나눠서 0이면 얘는 뭐죠? 짝수죠. 짝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얘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짝수와 홀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넘버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작동을 안 할 거예요. 한번 보죠. 23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뭔가 문제가 생겼죠. 타입 에러라고 떴네요. 타입 에러. 타입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무슨 타입에서 문제가 생길 건가? 항상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해줘도 되지만 이런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에러가 떴을 때 세 번째 줄에서 지금 에러가 떴다는 표시죠. 세 번째 줄에서 에러가 떴다는 표시고 if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를 비교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에러가 떴대요. 그럼 여기서 뭐가 에러가 뜰까? 에러가 뜰 게 없을 것 같은데 에러가 떴어요. 그러면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뭘 놓쳤을까? 나는 틀림없이 숫자를 23을 입력을 했는데 넘버에 23이 들어갔는데 2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물어봤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에러가 났을까? 타입 에러가 났다 그러네요. 타입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타입이 문제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넘버라는 것에 대해서 타입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빼고 넘버 자체에 대한 타입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넘버에 대한 타입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석처를 해놓고, 자 23 집어넣고 얘에 대한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클래스 str 스트링이라 그러네요. 우리는 23 숫자를 집어넣는데 input이라는 저 함수는, 저 메소드는 우리가 어떤 걸 집어넣든지 23을 집어넣든 ABC를 집어넣든 뭐 가나다를 집어넣든 그것들을 다 문자열로 받아들여서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넘버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2로 나눈 나머지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문자열은 2로 나눌 수도 없고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도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넘버가 지금 스트링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다시 스트링이 아닌 문자열이 아닌 숫자로 고쳐줘야 되는데, 특히 일반 숫자 실수가 아니라 정수형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0, 1, 2, 3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 int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아서 온 게 스트링 문자열일 때 문자열을 다시 숫자로 고쳐주는 겁니다. 즉 23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얘를 정수 23으로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뭐 ABC 이런 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숫자로 이제 변환이 안 되죠. 여기다가 한글로 가나다 이런 거 집어넣는데 얘를 숫자로 바꿀 수는 없죠. 그냥 23이라는 이런 문자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숫자 혹은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얘를 정수로 고쳐서 넘버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대로 실행시켜보면 23이 이제는 str이 아니라 int, 인티저, 정수 클래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놓고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23 집어넣어주면 홀수라고 나올 거고요. 24 집어넣어주면 짝수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인풋 함수 쓰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 문자열이다. 그래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int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정수형으로 고쳐줄 수 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 문제,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에 20을 더한 값을 출력을 해봅시다. 단 출력되는 값의 최소는 0이고요. 최대는 100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최소는 0이 될 수는 없죠. 20을 더했으니까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최소는 0, 최대는 100이라고 했는데 숫자는 그냥 여기는 양의 정수라고 합시다. 그냥 양의 정수. 너무 이제 조건들이 많아지면 또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니까 우선 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값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최대 100이 넘어가지 않도록. 자, 이게 점수예요, 점수. 0점에서 100점 사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받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레포트를 많이 낸 친구들은 좀 추가 점수가 들어가겠죠.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많이 한 친구들은 또 추가 점수가 들어가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추가 점수를 20을 주는 거죠. 20을 줘서 더한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기본 점수에다 20을 더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건데 아무리 많아도 최대는 100점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00 이상의 값은 100으로만 출력되게. 즉 원래 90이었는데 거기다 20을 더한다고 해서 110이 되는 게 아니라 90이었는데 20을 더해서 110이지만 최대는 100이니까 100만 출력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input 사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써보죠. 자, input 함수 써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냥 할까요? 여기 숫자를 입력하세요 문구가 나오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값을 이번에는 num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자, 숫자가 아니죠. 얘는 아직은 문자열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앞에다가 int를 써서 문자열로 들어온 값을 숫자로 바꿔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100보다 큰지 아닌지 이걸 갖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num이 만약에 얘가 플러스 20까지 합시다. num 플러스 20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0 이상이면 그러면은 화면에 어떻게 출력을 하라고요? 그냥 100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100점이니까 100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num 플러스 20이 100보다 크지 않으면 그러면은 20을 더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죠. num 플러스 20을. 예, 이러면 끝이네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if라는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제어죠.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num 플러스 20이 100보다 큰지 혹은 크거나 같은지를 조사를 하고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0만, 그렇지 않으면은 플러스 20 된 값을 출력하게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80점을 출력을 하면 80점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20점 더해서 80 더하기 20은 100,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을 그냥 출력을 하겠죠. 위에서 1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80보다 작은 값이면 79면 79 더하기 20은 99죠. 10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이쪽으로 내려와서 79에다 20을 더한 값 99가 출력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됐고요. 자, 네 번째 문제와 다섯 번째 문제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을 입력받아서 24시까지 남은 시간, 이제 밤 12시죠. 밤 12시까지 남은 시간을 분 단위로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짜봅시다. 자, 즉 현재 시간을 23시 30분을 내가 입력을 하면은 지금 자정까지 30분 남은 거죠. 30분이 표시되게 22시를 입력을 했으면은 120분, 2시간이죠. 120분이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면 되죠. 자, 시간은 시간과 분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받겠습니다. 중간에 콜론 형태가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입력을 받는 거죠. 시간은 00시부터 23시까지 24시간 단위로 이제 시간을 표시할 거고요. 분은 0분부터 59분까지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인풋 함수 사용하라 그랬고 현재 시간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 주겠죠. 자, 에러 처리, 나중에는 에러 처리 같은 걸 집어 넣어야 될 텐데 만약에 입력을 이렇게 05:25 이렇게 제대로 집어 넣어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종류의 값들 뭐 이를테면은 02 슬래시 10분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혹은 여기다가 뭐 짝대기를 넣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25시 95분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값을 넣었을 때 24시고 얘는 최대가 60분이니까 59분까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의 값들이 들어왔을 때 그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에러 처리는 별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러 처리는 딱히 딱 뭐 문구 하나 써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에러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위에서 봤던 if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자 24시까지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우선 현재 시간 입력하세요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뭐 05시 25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게 myTime이라는 변수에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시간과 분을 찾고 그리고 24시까지 남은 분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인데 분으로 환산된 그것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유저원은 현재 시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제 05:2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myTime을 보면은 얘가 지금 이 안에 지금 05:2525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슬라이스라고 했죠.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가지고 오는 거. 어떻게 하겠죠? 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0번, 1번, 2번 전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해주면은 0과 5 두 개의 값을 가져다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이 하나하나는 다 자, 인풋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스트링,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가져온 값들을 숫자로 int 타입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user hour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myTime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0, 1, 2, 3이죠. 3번부터 끝까지. 3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정수로 고친 다음에 유저 민에다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제대로 들어왔는지. 항상 전체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하다가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해 가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05, 25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게 hour에는 5가 들어갔고 유저민에는 25가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 제대로 된 거 확인을 했고요. 제대로 됐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지우고 타임갭은 24시까지 남은 시간이잖아요. 자, 지금이 뭐 5시 25분이다. 그리고 5시 25분부터 24시까지 이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24시에서 현재 시간을 빼주면 자, 우선 분은 생각하지 맙시다. 유저 미니트 이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5시다 그러면은
24시 5시에서 24시까지 가는 거는 이만큼이 필요한 거죠. 24 빼기 유저 아워. 뭐 지금이 24시가 아니라 23시다. 23시 정각이다 그러면 1시간 남은 거죠. 22시다 그러면 2시간 남은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분은 지금 뺀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분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 될 거니까 24 마이너스 유저 아워 곱하기 60 해주면은 몇 분 남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은 무시한 거예요. 분은 무시한 거죠. 자, 그러면 분. 자, 05시 정각일 때는 24 빼기 5 곱하기 60이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25분이 더 흐른 거죠. 거기에서 25분이 더 흐른 상태에서 시간을 재야 되니까 25분을 빼줘야 되겠죠. 즉 유저 미니츠를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타임 갭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원하는 값들이 되겠죠. 자, 우선 쉽게 24시까지 남은 거였으니까 23시 한번 집어넣어주면 1시간 맞는지 확인해보죠. 60분 남았다고 나오죠. 또 해볼까요? 자, 확인하기 쉬운 것들 집어넣어주면 돼요. 23시 30분 남았다가 나와야 되겠죠. 이러면 30분 남았다고 나오네요. 자, 시간과 분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됐고요. 마지막 5번 문제. 위 4번 코드를 수정을 하래요. 수정을 해서 22시에서 06시 사이에는 지금은 수면 시간입니다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좀 추가해 보는 거죠. 추가를 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위에 있는 거 우선 그대로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죠. 여기는 자, 우선 여기까지 가져다 썼고요. 22시에서 06시 사이에 이런 문구가 출력되도록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많을 거예요.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사람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쓴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2시에서 24시까지는 2시간이죠. 즉 120분. 22시에서 24시까지는 때는 2시간 즉 120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120분이 즉 120분보다 적으면 수면 시간이다. 자, 남은 시간이 120분보다 적으면 수면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06시면은 06시에서 24시까지는 몇 시간이 되죠? 얘를 계산을 하려면 뭔가 또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하네요. 24 빼기 6시간 24 빼기 6시간이죠. 24 빼기 6시간 에다가 네, 그렇게 되네요. 24시간 빼기 6시간 그러면은 18시간인가요? 18시간 즉 18시간 곱하기 60분 이거보다 크면 그때도 수면 시간이다. 새벽이라는 얘기죠. 즉 00시면은 24시간이잖아요. 00시면은 00시부터 24시간까지는 24 곱하기 60이죠. 자, 그렇게 큰 분이 나오면 그때는 수면 시간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고 이거보다 커도 수면 시간이고 이거보다 작아도 수면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타임 갭이
이렇게 만든 타임갭이 저렇게 나온 타임갭이 뭐뭐보다 작으면 120보다 작으면 그러면 수면시간인 거죠. 자, 이러면 수면시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또는 타임갭이 뭐보다 크면 여기다가 18 곱하기 60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서 계산해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가 좋은 게 이런 거죠. 18 곱하기 60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죠. 18 곱하기 60보다 크면 지금은 수면 시간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게 만들어줘도 돼요. 자, 그러면은 원하는 게 다 됐습니다. 요 두 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제일 쉬운 게 우선 22시였으니까 22시 한번 집어 넣어 보고요. 그러면은 수면 시간이라고 나오죠. 예, 아무 문제 없죠. 22시 1분 넣어볼까요? 22시 01분 수면 시간이라고 나와야죠. 수면 시간입니다. 나왔고 22시가 되기 전 21시 59분 집어넣어주면 얘는 아직은 수면 시간이 아니죠. 수면 시간이 아니니까 저건 안 나오고 그냥 24시까지 121분 나왔다는 것만 나올 거고요. 아침 시간도 해볼까요? 06시 6시면은 수면 시간 아직은 수면 시간이에요. 6시 1분이 되면 제 수면 시간에서 깨야죠. 06시 1분 수면 시간이 아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잘 짜여져 있는지 요 경계값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항상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짠 게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경계값을 넣으면 돼요. 자, 22시에서 06시 사이라 그랬으니까 22시를 넣어보고 22시보다 약간 작은 거, 약간 큰 거, 06시 넣어보고 06시보다 약간 큰 거, 약간 작은 거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경계값들 사이에서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훨씬 프로그램하는 방법들, 디버깅하는 것들이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